저녁 9시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벌써 3시간째입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에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 자다가 자꾸 깬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낮에 자꾸 졸음이 온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수면 클리닉 전문의 정수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십니다. 하루 4~5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이 문제예요. 60대 이후 우리 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게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수면 구조가 바뀝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거죠. 셋째, 신체 리듬이 변합니다. 일찍 졸리고 일찍 깨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정수철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도 충분히 숙면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정수철 박사가 김철수 씨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낮잠을 너무 많이 잤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 2시간씩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낮에 수면 욕구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정수철 박사는 말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야 합니다. 두 번째,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이게 하루의 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카페인은 몸에 6시간 이상 남습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커피가 자정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박사님, 그런데 커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철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으시고요. 세 번째, 침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뉴스를 봤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보니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야? 아니면 TV 보는 곳이야? 정수철 박사는 설명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TV,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내보내세요.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기 전 유튜브를 봤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 보면 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잠을 쫓아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최소한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꺼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잠이 안 와도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이 안 오면 억지로라도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으면 언젠가 잠들겠지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침대가 불면증과 연결됩니다. 뇌가 학습하는 거예요. 침대 잠 못 자는 것. 정수철 박사는 조언합니다.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는 겁니다. 정수철 박사는 4-7-8 숙면 원칙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저녁 4시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이 모든 것에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로는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카페인 없이도 충분히 졸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7시간 전부터 준비. 수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7시에 자려면 12시부터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격한 운동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과식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면 잠도 안 옵니다. 세 번째, 8시간 수면 공간 확보. 시니어는 78시간 수면이 필요합니다.
6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10시에는 침대에 들어가야 해요. 잠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9시 30분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시원하게 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나요?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소음이 들리나요? 귀마개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베개 높이가 적당한가요? 목이 꺾이지 않는 높이가 좋습니다. 침구가 깨끗한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를 세탁하세요. 두 번째 체크,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이 이완되면 잠들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체크, 낮 활동을 점검하세요. 오전에 햇빛을 충분히 쬐었나요? 햇빛은 체내 시계를 조절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했나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는 피하세요. 낮잠을 20분 넘게 자지 않았나요? 긴 낮잠은 밤잠의 적입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커피를 못 마시니 허전했습니다. 침대에서 TV를 못 보니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2주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잠든 것 같은데? 침대에 누운 지 30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두세 시간씩 뒤척였는데 말이죠. 3주차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새 깨지 않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개운했습니다. 이게 진짜 숙면인가?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잠이 보약이 맞구나. 낮에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졌고 기분도 밝아졌습니다. 2달 후 아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잠꼬대 안 하네? 예전엔 밤새 뒤척이더니.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니까 그런가 봐. 3달 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 얼굴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제대로 자기 시작했을 뿐이야. 지금 김철수 씨는 매일 밤 10시에 침대에 듭니다. 7시간 깊게 편안하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제대로 자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정수철 박사는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수면은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자야 해요. 환경을 정돈하고 습관을 바꾸고 루틴을 만드세요. 그러면 80세, 90세까지도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침실을 정돈하고 카페인을 줄이고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잠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1년 후 정수철 박사의 외래에 김철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매일 7시간씩 자요. 수면제 없이도 잘 자요. 정수철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주무시니까 그렇죠. 이제 평생 숙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게 즐거워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잘 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자야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침실을 정돈하고 루틴을 만들고 올바른 습관으로 주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잠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2달 후에는 낮이 활기차질 거고요. 3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겁니다. 김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80세까지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면 평생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면을 점검해 보세요. 마이너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잠을 못 자요. 오늘부터 실천할게요. 한 달 후 결과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